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4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쉬셨습니까? 연휴 기간에도 계속 기관차와 종목들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송처럼 해서 올려드렸죠.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정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에,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못 보신 분들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금리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직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리를 들먹인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때려잡으려는 어떤 이 사고방식 구조 자체가 너무 이 '옛날 방식 아닌가.'라고 싶은데, 어찌 됐거나 어떻게 생각을 하든 분명히 이 금리는 슈팅 구간인 게 명확하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이 슈팅 구간을 내가 예단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즉 '아 이쯤 올라왔으면 이제 꺾이지 않을까? 이쯤 올라왔으면 꺾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예측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슈팅으로 부르지도 않겠죠. 그냥 마디를 얘기해서 마디 뭐 4.9 라인에서는 꺾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슈팅 구간이라고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너무 한계를 딱 해 가지고 짓지 말자.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뭐 개파락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더군다나 이제 긴 연휴 기간 끝에 여는 날, 하필 그 전날에 하락의 폭이 컸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올 텐데, 결국은 우리 시장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박스입니다, 박스. 2차 전지의 어떤 흐름 때문에 박스를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지, 결국은 이 박스에 들어와 있고 과연 하단이 올 것인가인데, 이거는 쪼끔 이제 위험한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어제 라이브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로 지수의 하단이 오게 된다라 그러면 뭐 2차 전지가 제자리로 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다 쑥대밭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매매적 관점에 있어서는, 투자적 관점은 저는 모르겠어요. 즉 뭐냐면, 내가 그 회사가 좋아 가지고 계속 모아간다라 그러면 뭐 여기가 하단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다만 매매적 관점은 반드시 컷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좀 흔들리는 시기에는 뭐 지수적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기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혹은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만 좀 인지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약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파구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말보다는 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 국제 30 년물인데 슈팅이 어마무시하죠. 와, 진짜로 이 5점대 라인이 넘어갈까 싶은데, 어찌 됐거나 이 전고를 돌파해 가지고 전혀 눌림도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예단할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명확한 건 딱 하나 있죠. 뭐냐면 결국은 뭐 시간이 걸리든 뭐 하든 다시 이 구간은 깨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누구든지 그거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 구간을 어떻게 견딜까는 정말 개인의 어떤 성향에 달렸다. 제가 그래서 저희 카페에도 이미 기존에 이 슈팅이 올라갈 때부터 이야기 드렸던 거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우리 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딱 종가를 만든 자리부터 거의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근데 체감상으로 혹은 일본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 그리고 3대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다우는 뭐 완전히 이탈을 해 버렸고, 나스닥도 이제 어제 라이브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딛고 저항 맞고 다시 이 자리를 지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었습니다. S&P 500도
4300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4100 라인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순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스닥이 여기서 W 파동만 만들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패턴이 될 텐데, 일단은 그 외의 흐름들이 이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는 것도 좀 버거운 모습들이 있다 분명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컷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설마 2323이 올까? 2323이 오면 말 그대로 지수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자리가 내려왔을 때 기존에 이때 위치에 있었던 반도체나 이천지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완전 쑥대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컷이 없다라 그러면 이거 온전히 견디잖아요. 그러면 체감상으로는 거의 막 2000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체감이 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적 관점에는 컷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 드리고, 그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것이다. 만약에 이 자리 깨져 나가면 저는 744 라인 보고 있거든요. 예. 요 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내가 억지로 잡아 가지고 버틸 이유는 없다라는 거. 다만 하락이 와도 그게 매도를 위한 하락이라기보다는 반드시 리바운드가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런 구간들을 차분히 노린다라 그러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투자적 관점에서 내가 좀 손실을 보고 있어도 매매적 관점에서 최대한 다시 커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신다라 그러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전반적으로 좀 험난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흐름에 대해서 예단하지 마시고, 저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서 컷이 있다라 그러면 그 컷 지켜주면서, 혹은 컷 나갔다라고 흥분하기보다는 다시 전략을 짜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일이죠. 3 일만 좀 더 힘내 보시고,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